한때 뛰어난 스타성과 독보적인 존재감을 내뿜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재능을 증명했고 심지어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인 월드컵 트로피마저 들어올린 월드클래스였죠. 하지만 지금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포그바는 끝났다. 포그바는 처음부터 알려진 게 아닌 숨은 원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보석으로 다듬어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가 태어난 1993년 3월 15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라니시르마른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폴 포그바.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마냥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홀로 삼형제를 키우게 됐죠. 어머니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그바가 꿈을 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그바의 그 꿈은 아버지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는데 항상 아들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축구를 하러 간다던가 혹은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축구선수라는 꿈을 키우게 해줬죠. 그렇게 포그바의 삶은 비록 부모님이 이혼을 했을지라도 두 분 모두에게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9년 포그바가 6살이 되던 해 집 근처에 있던 동네 클럽 루아시 앙브리에서 본격적인 축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7년을 보내는 동안 포그바에게 축구는 그저 단순한 공놀이가 아니라 본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클럽의 코치는 어린 포그바의 잠재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포그바가 이 클럽과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상위 레벨의 클럽인 토르시에 연락해 포그바가 입단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죠. 그렇게 2006년 포그바는 토르시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곳에선 단 한 시즌만 보내긴 했지만 주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배우기엔 충분했죠. 그러나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는 그의 재능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클럽에 가기 전까진 말이죠. 2007년 앞서 지냈던 두 클럽보다 훨씬 더 큰 클럽인 르하브르에 입단하며 아카데미에서의 활약은 물론이고 프랑스 16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에도 발탁되어 눈부신 재능을 뽐내버렸죠. 그로 인해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원석 같은 포그바에게 관심을 갖는 유럽의 빅클럽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원했던 많은 클럽 중 포그바가 선택한 클럽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죠. 하지만 이 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르하브르에서는 맨유가 포그바를 불법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고 맨유 측에선 그 어떤 규칙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죠. 더욱이 맨유는 법적 분쟁을 불사하더라도 포그바를 데려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길고 길었던 두 클럽의 법적 싸움은 2010년 중반이 돼서야 합의점을 찾으며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합의 조건은 두 클럽만이 아는 비밀인 채로 말이죠. 그렇게 돌고 돌아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은 최고의 클럽에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만개란 꽃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을 뜻합니다. 축구선수에겐 잠재력이 폭발해 자신의 역량을 완벽히 꽃피우는 순간이겠죠. 그렇다면 포그바의 만개는 과연 언제였을까요? 포그바는 차세대 맨유를 이끌 진짜 재능으로 평가받으며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법적 분쟁을 불사하고 데려올 만큼 그의 잠재력은 확실했죠. 하지만 포그바는 어느 한 경기로 인해 맨체스터를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바로 2011년 12월 31일 블랙번과의 리그 경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포그바는 그해 9월에 데뷔전을 치렀지만 이후 좀처럼 경기를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날의 맨유 미드필드진에는 부상당한 선수들이 많았기에 자신이 출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퍼거슨 감독이 발표한 선발 라인업엔 포그바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엔 박지성과 오른쪽 풀백이었던 하파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죠.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포그바의 인내심은 바닥나버렸고 심지어 맨유는 이날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에이전트였던 라이올라와 퍼거슨 감독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재계약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자 포그바는 팀 훈련에서 배제된 채 혼자 운동을 해야만 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겹쳐 2012년 7월에 포그바는 자유계약으로 세리에의 유벤투스에 가게 됐습니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왔다지만 사실 그가 처음부터 주전으로 뛸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클럽에는 이미 피를로, 비달, 마르키시오 같은 굵직한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들은 바로 전 시즌에 무패 우승을 달성한 멤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예상은
완벽히 빗나갔습니다. 포그바는 데뷔 시즌 내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무려 37경기를 출전하게 되는데 이는 맨체스터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였죠. 그렇다면 포그바는 어떻게 유벤투스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맡았던 하프윙의 역할을 꼽을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잘라라는 이탈리아 용어가 이를 뜻합니다. 메잘라는 주로 3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전술에서 좌우에 있는 미드필더를 뜻하는데 말 그대로 경기 상황에 맞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경기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피룰로가 후방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비달과 마르키시오가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장을 커버해주면 그로 인해 수비 부담을 덜게 된 포그바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자유롭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포그바는 이 포지션에서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더불어 그의 강력한 중거리 슛과 창의적인 패스, 그리고 번뜩이는 순간 움직임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죠. 그렇게 유벤투스에 있었던 4시즌 동안 4번의 리그 우승과 2번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경험했고 더 나아가 피파 월드베스트, UEFA 올해의 팀에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포그바는 이제 더 이상 원석이 아니었고 자신의 재능을 완벽히 꽃피운 축구계의 찬란한 보석으로 거듭났습니다. 포그바가 이탈리아에서 만기하는 동안 맨유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맨유를 26년 동안 이끌어온 퍼거슨 경이 은퇴하면서 모예스와 바나리 후임 감독으로 클럽을 이끌었지만 그 누구도 퍼거슨 경의 업적에 근접할 수 없었죠. 이후 또다시 변화가 필요했던 맨유는 무리뉴 감독 선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선수 영입을 단행하며 잃어버린 옛 영광을 되찾으려는 행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바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헨리크 미키타리안, 그리고 집 나갔던 뉴스가 4년 만에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가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팬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지만 포그바의 맨유 생활은 그리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물론 좋았을 때도 있었죠. 예를 들면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시티를 무너뜨렸을 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골을 넣었을 때.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덧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맨유 시절 그에게 가장 적합한 포지션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맨유는 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포그바를 다양한 위치에 기용시켰는데 처진 위치의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뛸 때는 많은 패스와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고 10번 롤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설 땐 다른 포지션에 비해 더 많은 골을 넣곤 했습니다. 또한 왼쪽 윙어로 뛰면서는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에 기여했죠. 하지만 그 어느 위치에서도 포그바가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국가대표팀에서는 또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에서도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포그바의 옆엔 놀라운 활동량을 선보이는 캉테가 있었고 또 왼쪽엔 빠르고 많이 뛰는 마투이디가 있다 보니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플레이해도 수비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게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포그바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일단 자신이 뛰고 싶어하는 포지션으로 기용시켜줘야 하고 또 자신이 공격을 나가 있을 때 본인을 받쳐줄 수 있는 수비에 능한 동료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무리뉴 감독과의 불화 또한 크게 한몫했습니다. 포그바는 한때 무리뉴 감독의 수비적인 전술을 비판했는데 그로 인해 주장직을 박탈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팀 분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잦은 부상과 기복 있는 경기력은 포그바를 맨유 팬들의 신뢰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포그바는 유나이티드의 옛 영광을 되찾지 못한 채 6시즌을 끝으로 쓸쓸히 클럽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22년 7월 포그바는 다시 한번 자유계약으로 유벤투스로 재이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개했던 곳으로 돌아와 새 출발을 하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장기 부상이 발목을 잡으며 좀처럼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2023년 8월 20일에 있었던 우디네세와의 리그 경기 이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 후 무작위로 선정한 약물 검사 대상에 포함된 포그바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죠. 그렇게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4년간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온다고 해도 2027년이었기에 그의 커리어는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그바는 항소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어필했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징계는 18개월로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2025년 3월이면 다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죠. 그러나 유벤투스는 2024년 11월 30일에 포그바와 계약을 종료했고 그는 이제 새로운 팀을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월드클래스라고 불리던 이 선수는 지금은 길을 잃은 채 방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과 몰락의 갈림길에서 포그바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폴 포그바 이야기였습니다.